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 엄마는 아직 괜찮아. 우리 아버지는 원래 조심성이 많으셔. 집이 좀 불편하긴 해도 익숙해서 괜찮아. 그런데 정말 위험한 건 바로 이 괜찮을 거라는 익숙함입니다. 사실 부모님 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 엄청난 실수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넘어질 만한 계단에서 크게 구르는 장면보다 더 흔한 건 이런 거예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발이 걸리고, 젖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중심을 못 잡고 현관에서 신발 갈아 신다가 휘청하고, 부엌에서 물건 꺼내다가 순간 비틀하는 겁니다. 즉, 사고는 한 번의 큰 부주의보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동선 속 작은 불안정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을 예쁘게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님 집을 사고가 덜 나는 구조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집 전체를 갈아엎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부모님께 조심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력, 균형 감각, 시야, 반응 속도는 누구나 조금씩 변하고, 그 변화는 의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예방은 부모님 성격 문제도 아니고 조심성 문제도 아니고 의지력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많은 가족이 사고가 난 뒤에 집을 바꿉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사고가 나기 전에 바꾸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구조만 기억하시면 부모님 집은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도대체 뭘 먼저 바꿔야 하는지, 복지용구 기준으로 우선순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넘어짐은 운이 나빠서 생긴다고 생각해요. 한 번 헛디뎠다, 순간 미끄러졌다, 재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낙상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위험이 쌓여있던 구조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침대가 너무 낮아서 일어날 때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침대 옆에는 잡을 곳이 없고 바닥에는 미끄러운 러그가 있고, 밤에는 조명이 어둡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문턱이 있고 욕실 바닥은 젖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집 안전은 조심하면 되지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위험 요소가 얼마나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사고는 한 지점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동선 전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집을 볼 때 방, 거실, 욕실, 주방을 따로 봅니다. 그런데 사고 예방은 공간별로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고는 정지 상태에서보다 움직이는 순간에 훨씬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자주 걷는 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길, 소파에서 부엌까지 가는 길, 현관에서 신발 갈아 신는 자리, 식탁에서 싱크대까지 이동하는 길. 이게 바로 안전의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집안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곳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는 도로 전체가 아니라 차가 자주 돌고 자주 멈추고 자주 섞이는 지점에서 많이 나죠. 집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자주 지나가는 동선에 문턱, 미끄러운 매트, 어두운 조명, 좁은 통로, 잡을 곳 없음, 이 5가지가 겹치면 위험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을 점검할 때는 예쁘게 보이는지 말고 부모님이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켜지 않아도 보이나? 일어설 때 붙잡을 곳이 있나? 슬리퍼 신고도 바닥이 미끄럽지 않나? 자주 걷는 길에 작은 턱이나 전선은 없나? 손에 물건 들고 지나갈 때 비좁지 않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집 구조를 다 외우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집일수록 오히려 불편을 불편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몸의 기능은 조금씩 변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문턱이 이제는 발끝이 걸리는 턱이 될 수 있고, 예전에는 쉽게 일어나던 침대가 이제는 한 번 반동을 줘야 일어나는 높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익숙한 건 안전의 증거가 아니라 위험에 적응해 버렸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마다 보지 말고 동선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제일 위험한 곳은 욕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욕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끄럽고 좁고 젖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끝 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는 걷는 중간보다 일어나기 시작할 때, 앉으려 할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커리로씬 잘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몸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소파에서 일어날 때, 변기에서 일어날 때, 욕실 문턱을 넘을 때, 현관에서 몸을 숙일 때, 이 순간에는 다리가 버텨야 하고 몸통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손은 어디엔가 의지할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가 없으면 아주 짧은 순간에 균형이 무너집니다.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비행기도 하늘을 나는 시간보다 이착륙 때 사고 위험을 더 신경 쓰잖아요. 집안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 자세가 바뀌는 찰나가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는 이 세 군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첫째, 침대 옆. 둘째, 변기와 욕실 출입부. 셋째, 현관 신발 갈아 신는 자리. 이 세 곳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몸의 중심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아직 혼자 잘 앉고 잘 일어나세요. 맞습니다. 지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예방은 지금 되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힘이 빠진 날에도 되는가, 잠결에도 되는가, 몸이 아픈 날에도 되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안전구조는 건강한 날 기준이 아니라 컨디션이 떨어진 날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가장 위험한 곳을 욕실 하나로만 보지 말고 일어나고, 앉고, 넘고, 방향 바꾸는 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 예방이라고 하면 미끄럼 방지 매트부터 떠올립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휘청하는 순간 결국 필요한 건 미끄럽지 않은 바닥만이 아니라 즉시 몸을 지지할 수 있는 손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바닥이 완벽히 안 미끄러워도 일어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 흔들립니다. 그때 잡을 곳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약간 미끄럽거나 불안정한 순간에도 옆에 손잡이나 지지할 구조가 있으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안전은 바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버틸 두 번째 축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건 본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손이 닿는 곳에 고정된 구조물이 없으면 몸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휘청했을 때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차이예요. 침대 옆에 잡을 곳이 없다. 변기 옆에 지지할 손잡이가 없다. 샤워 공간 이동 중 기대거나 짚을 곳이 없다. 현관에서 신발 신을 때 손을 둘 데가 없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고가 커질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손잡이 설치하면 집이 너무 병원 같아 보여요. 부모님이 늙어 보인다고 싫어하세요. 이 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손잡이는 아픈 사람의 상징이 아니라
움직임을 안정시키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안경을 쓴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니듯 지팡이나 손잡이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무너진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스스로 생활하게 돕는 장치예요. 그리고 요즘은 예전처럼 노출감이 강한 형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간에 맞게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방식도 많습니다. 핵심은 체면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사고가 한 번 나면 그 뒤에는 부모님도 겁이 생깁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력이 더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면 또 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손잡이 하나는 단순히 잡는 물건이 아니라 사고 후 악순환을 끊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이걸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에서는 작은 불편이 바로 사고의 전조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불편한 거 다 바꿔야 하나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전 점검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몇 번 반복되는가? 자세가 크게 바뀌는 순간인가? 밤이나 잠결에도 지나가는 곳인가? 몸 상태가 안 좋은 날 더 힘든가? 이 기준으로 보면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할지가 보입니다. 사고 예방의 핵심은 한 번의 다가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즉, 보기 좋은 변화보다 몸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을 줄이는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 안전을 생각할 때 질문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어디가 제일 위험해 보이냐가 아니라 부모님이 어디서 가장 자주 불안정해지느냐? 이 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완벽하게 조심할 수 없고 몸 상태도 늘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고 예방은 부모님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집의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고가 난 뒤에 바꾸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신 김에 당장 집 전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딱 한 군데만 먼저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이 가장 자주 휘청하는 곳, 가장 자주 불편해하는 곳, 가장 자주 몸에 힘이 들어가는 곳. 바로 그 한 곳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시작점을 기준으로 복지용구를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모님을 더 오래 안전하게 모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봐주세요. 안전의 원리는 알았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바로 막힙니다. 손잡이부터 봐야 하는지, 미끄럼 방지부터 해야 하는지, 침대 주변부터 손 봐야 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 집 상황별 복지용구 우선순위를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